안녕하세요. 훈이와 범입니다. 자 지난주에 뜨거운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. 새로운 그 치매약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뉴스 보셨나요? 네. 레켐비라고 하는. 예, 이 치매 치료약이 한국에서 정식으로 허가됐다고 한 2주인가 1주 전에 나왔는데요. 예, 이게 미국에서는 정식으로 허가된 지가 한 작년 7월이니까 거의 1년 된 약입니다. 예. 이 약이 이름만 조금 다른 거지 우리가 그때 다루었던 그 약이랑 똑같은 약입니까? 그러면 기전은 비슷한 약이죠. 그러니까 이게 알츠하이머스 치매 치료약인데 알츠하이머스 병이 뇌에 베이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그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여가지고 뇌세포를 죽이고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떨어뜨린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치료약은 기전이 어떤 거냐면은 단일성 클론 항체 치료제라 그래가지고 뇌에 있는 베이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없애는 주사약이죠. 그래서 3년 전에 에두케누맵이라는 약이 나왔는데 임시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때 좀 문제가 많았죠. 왜냐하면은 뇌에 있는 베이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을 없애긴 하지만 이게 임상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FDA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이게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 약은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. 허가가 나왔지만 그래서 그 약은 이제 더 이상 팔지 않고 이번 나온 약은 레캐누맵이라고 그러고 약 이름은 레켐비라고 하네요. 예. 어떤 환자들이 그러면은 이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 거죠? 네. 먼저 이게 복용약이 아니고요. 정맥 주사로 2주일에 한 번씩 맞는 약이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. 어떤 환자가 이 약을 쓸 수 있냐? 어떤 허락이 나왔냐면은 알츠하이머스 병의 초기 치매 아니면 치매 바로 전에 경도 인지 장애라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치매가 너무 진행돼 가지고 벌써 뇌세포에 손상이 많이 있었으면 이 약을 써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나왔어요. 예. 경도의 인지 장애라 그러면 어떤 경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? 예, 경도 인지 장애라는 거는 치매 초기인데 치매 초기가 되기 전인데 그러니까 기억력에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. 확실히 객관적으로 무슨 테스트를 해봤을 때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데 근데 평상시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걸 그런 경도증의 인지 장애라 그러고요. 치매를 정의는 어떠냐면 기억력이나 인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는데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뭐 사는데 그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를 치매라 그러죠. 예.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뭐 자동차 키를 깜빡하고 나왔다든지 그 다음에 뭐 어디 오늘 오후에 약속이 있는데 깜빡 잊어버렸다든지 뭐 그런 것도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? 예, 깜빡깜빡 잊고 그렇지만 뭐 나중에 뭐 자동차 길을 찾는다 그러면 경도 인증을 하는데 만약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어디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뭐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살림을 하는데 음식을 옛날엔 잘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가지고 곤란하다든지 그러면은 생활 사는데 좀 불편한 거 아니에요? 그럴 경우에는 치매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깜빡깜빡만 하면은 경도증 인지 장애라고 할 수 있겠어요. 그러면 경도 인지 장애인 환자들도 이 약에 이제 받을 수 있는 적응증이 그런 되는 거죠. 분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레켐비, 이 레캐누맵이 뇌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없애주는 약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약을 쓰려면은 먼저 뇌 속에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게 쌓여 있다는 거를 먼저 보여줘야 돼요.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주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보통 펫 스캔, 아밀로이드 펫 스캔이라 그래가지고 펫 스캔을 찍으면은 뇌에 아밀로이드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등에서 척수를 빼가지고 그 척수에서 베이타 아밀로이드에 문제가 있다.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알츠하이머스 병인 것 같다. 그럴 경우에 그런 환자들에만 이 약을 쓸 수 있는 해당이 되는 거죠. 뇌촉색을 뽑는 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, 제 생각에는. 뭐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신경과 의사들은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뭐 바늘 한 이만한 거를 척추에다가
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피 뽑는 것 같이 그렇지만 피가 아니고 액을 뽑아내는 건데 약간 환자들한테도 약간 불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만한 바늘을 거기다 찔러 넣는다 그러면 약간 겁이 나가지고 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. 펫스캔은 그러면은 뭐 그냥 뇌에 있는 그 아밀로이드를 찍는 거죠. 네, 그렇죠. 사진으로. 펫스캔은 뭐 환자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어요. 그러니까 그 베이라 아밀로이드라를 붙는 그 물질을 정맥 주사를 집어넣은 다음에 한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가서 캣스캔 하는 그게랑 비슷한 건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앉아서 눈으로 있으면은 한 15분 뭐 안에 찍는 건데 아무래도 펫스캔은 약간 문제는 뭐냐면 방사선에 접촉이 된다 뭐 그런 거 보죠. 예. 근데 제가 환자라면 저는 펫스캔 찍을 것 같은데요. 네, 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근데 그 두 가지 검사 중에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는 거죠. 지금 뭐가 더 좋다 그런 건 없어요. 둘 다 테스트가 공통적으로 머리에 뇌에 베미라 아밀로이드가 있다는 거를 밝힐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영상으로 아니면은 그 뇌척수액 검사로 진단을 받고 나면은 네. 이 약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주시는 네, 거죠? 이 약을 그러면은 병원이나 뭐 정맥 주사를 놓는 그런 데 가가지고 2주일에 한 번씩 1시간 걸쳐가지고 주사를 맞는 거예요.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은 다음에 임상 시험에 의하면은 이 주사를 2주에 한 번씩 맞은 사람하고 주사가 아닌 위약을 맞은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이 약을 맞은 사람이 위약을 맞은 사람에 비해서 인지 능력이 나빠지는 게 27%덜 나빠졌다. 1년 반 후에 비교해 보니까 그게 27%가 그러면 지금 쓰이고 있는 치매약 중에는 제일 효과가 있다고 보겠어요. 그럼요. 예. 여러 가지 뭐 심장약에서도 뭐 27% 정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우수한 거로 우리 얘기하니까요. 네. 그러면 그 약을 그냥 평생 맞으시는 건가요? 아니면 지금 아주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뇌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주는 약이잖아요. 그래서 연구 결과에 하면 이 약을 한 1년 반 정도 맞으면 그러고 나서 다시 펫스캔을 찍어보면 뇌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다 없어졌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1년 반 맞고 뇌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다 없어졌으면 그때는 끊어도 되는지 아닌지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굉장히 좋은 약인데요. 그러면은 부작용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? 부작용이 좀 있죠. 그래가지고 이 주사약을 맞을 분을 아주 잘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돼요. 뭐 흔하지는 않은데 한 10% 정도가 이 주사를 맞음으로써 인해 가지고 뇌가 약간 붓거나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나왔어요. 그래서 이 약을 맞기 전에는 먼저 MRI를 찍어가지고 뇌에 무슨 붓기가 있거나 뇌에 뇌출이 없다는 걸 먼저 증명하고 나서 맞아야 되고요. 또 MRI를 정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찍어야 돼요. 뭐 뇌에 붓기가 있거나 뇌출혈이 있거나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좀 심하면은 뭐 약간 뇌졸중 증상의 그런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. 뇌가 붓거나 그런 부작용이 근데 아주 심각한 건가요? 아니면 약을 끊으면 바로 회복이 되는 건가요? 뭐 심각할 수도 있고 뭐 달라요 정도가. 어떤 사람들은 증상이 전혀 없는데 MRI 찍었더니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뇌졸중 같이 한쪽 팔이나 다리에 마비가 온다든지 뭐 사람이 되게 혼란에 빠진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을 끊어야겠죠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이 약 들어보면 이거 되게 효과가 좋구나 나도 맞아야겠다 그럴 사람들이 많을 텐데 뭐 경도 인지 장애가 있거나 치매 초기일 경우에는 근데 약값이 비싸요. 여기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는 1년에 3,500만 원 정도가 들고 한국에서도 지금 아직 가격을 책정은 안 했는데 꽤 비쌀 거라고 생각났는데요. 그래도 다양한 건 뭐냐면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니 여러 가지 보험에서 이거를 커버를 해주기로 결정을 봤어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는 약으로 지금 판단됐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커버가 된다 그래도 뭐 코페인이 뭐 여러 가지 조금씩 내는 거 하면은 뭐 그렇게 어떤 보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나와 있는 치매 약 중에는
이게 제일 효과가 좋은 거죠. 예, 효과도 좋고 이게 뇌에 베이라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그거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약이니까 획기적이라고 보겠어요. 지금까지 치매약으로 쓰던 거는 뭐 뇌에 있는 베이라 아밀로이드 없애는 거는 아니고 그냥 뇌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뭐 아세틸콜린이니 그런 것들을 좀 부스트해줘 가지고 그냥 증상만 좀 좋게 만드는 건데 이거는 치매 진전되는 거 뇌세포가 손상이 오는 거를 좀 늦춰준다. 완전히 막아가지고 하지는 못하지만 아직도 늦춰준다고 확실히 증명된 것 같아요. 지금 이 약을 바로 처방하실 수 있나요? 만약 환자분이 있으시면? 뭐 지금 처방하면은 지금 이 정맥 주사를 넣는 데가 여러 군데 있다고 그랬어요. 보통은 좀 큰 대학병원 같은 데서 왜냐하면 뭐 부작용이 생길 경우 그것도 치료해야 되고 MRI도 찍어야 되고 뭐 펫스캔도 찍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병원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요. 우리 병원 앵그루드 병원에서도 이제 시작하려고 지금 저하고 약국 미국 병원에 있는 약국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과 의사들이랑 이렇게 지금 서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달 안에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지금 알츠하이머스 치매를 위한 획기적인 치료제가 나왔어요. 그러고 이거랑 비슷한 약들이 지금 계속 연구 개발되고 있으면서 아마 올해 안에도 비슷한 약이 한 가지 더 미국에서 FDA에서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. 지금 이제 치매 초기에 접어든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한 경도인지장애, 약간 경련이 깜빡깜빡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신경과 의사 전문가한테 찾아가가지고 검사를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무슨 테스트를 다 하고 만약 테스트 상에 의하면은 이 약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주사를 맞으면 진짜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예. 보통 제 환자분들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치매거든요. 예, 요즘은. 그렇죠. 예. 그렇죠. 예. 심장혈관 질환은 그동안 이제 예방이 너무 발전하는 바람에 이제 많이 줄어드는데 치매는 정말 이제 두려워하는 분이 많은데 이제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까지 훈이와 범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